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팍팍팍팍팍 썰어들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입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신종 코로나로 일자리도 줄어들어서 아마 어려움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청년들도 많지만 여전히 대기업 입사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대기업 입사를 꿈꾸던 청년 중에 하나인데요. 대기업 입사만 하면 모든 진로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 당시에 젊은 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입사만 하면 정말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 계신 분들조차도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면 끝까지 이렇게 정년까지 가는지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승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급 정년, 진급 기간 내에 이제 진급을 못하게 되면, 반강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가 준다라는 거죠. 진급 이내에 한 3번,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뭐 5년 이 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못한다라면 발령을 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근무하시던 분을 목포에 어느 날 갑자기 발령하는데 낸다든지, 또 어느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또 안 나면 갑자기 강원도 양양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런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네, 견딜 수 있어요. 진짜 이 친구 말로는 껌딱지처럼 나는 붙어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후배도 먼저 진급하고 다른 데 가서도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계속 있으니까 눈치를 주는데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쑥쑥 커가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나가도 이만큼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나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대개 사실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제 임원 승진 경쟁에 들어가는데요. 임원도 여러분 차부장급만 해도 피 터지게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도 도저히 뭐 한 해만 더 넘기면 퇴직금까지 한 2,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절대 나는 이 경쟁이 너무나 싫다라고 이렇게 나가시는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임원에서 약 5%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사실 5%지 실제로는 통계상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한 1%에서 많으면 2%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동기생 중에서 100명에서 한두 명 정도만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군대로 보면 이제 별을 다는 거니까 뭐 엄청난 영광이겠죠. 근데 여러분 대기업 임원에 진급하면 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대기업 임원이 비정규직이라는 거 아세요? 3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분 임원으로 진급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요. 이분이 술 한 잔을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가까이서 보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술을 드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어쩌다 마시면 술 한 잔 정도 그냥 예의상 맥주 한 잔 정도 이렇게 드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맥주가 아니죠. 양주를 이렇게 드시는데, 양주를 2병 이상 드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양주를 이분이, 소주 한 잔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양주를 드시나 했더니, 이분이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신 겁니다. 건설회사 특성상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시느냐면, 안 먹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3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 사실 이직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임원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먹자라고 하면 못 먹을 수 없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물행주 아시죠? 손 닦는 물행주에다가, 그러니까 양주를 이렇게 먹고 나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물행주에 싹 뱉고 밑에 이제 휴지통을 가까이 가져와서 휴지통이 이렇게 짰다 합니다. 요 밑에다가 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술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술 못 드시는 분 같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고역이어서 그 다음 날에서도 뭐 하루가 아니라 뭐 어쩔 때는 일주일 되도록 힘들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장까지 진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회식이 파해 가는 가운데 분위기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 신입사원이 술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 한 병 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겨우겨우 짜서 이렇게 다 없앴는데 이제 파하려고 하는 순간에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임원 한 분이 아우 이 자식 봐라 이거 좋아 씩씩한데 이러면서 한 병 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다시 이걸 또 먹은 걸 짜고 이렇게 반대하다가 짜다가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네가 뭔데요? 어떤 권한으로 네가 양주를 뭐 시키고 말고 이렇게 하느냐고 혼냈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라고. 자기 사연은 말을 못하고 그 진입사원한테 술 시키는 것도 고참들이 알아서 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훈육을 했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일을 한 덕분에 뭐 그 정도가 아닌데 술 정도도 아니고 제가 가까이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 모임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탁 부르면 칼같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뭐 토도 안 달고 뭐 칼같이 바로 그 순간에 총알처럼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 일이 보통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정말 이분은 임원에 진급하셨어요. 임원에 진급하셨는데 불안하죠. 임원에 들어와도 계약직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각종 여러 가지 자격증에서부터 또 그것조차도 불안하니까 신규 사업에 다른데 이런 것들에 좀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에 성공하셨어요. 임원 생활도 그렇게 한 6, 7년 하셨는데 그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 하신 거죠. 근데 자기는 그래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로 우리가 샐러던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안착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임원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시면 거의 다 잘 나가던 그 대기업 임원들조차도 그냥 뭐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시면 되는데 거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시는 분이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중년의 나이가 들어서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겨우겨우 자신의 일을 해서 성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진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자꾸 컨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잘 나가던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렇게 바로 스카우트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과를 내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고 부사장까지 이제는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 중에 별이거든요. 보면 뭐 장군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죠, 그죠? 그런데 이 잘 나가던 회사에 이제 부사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제 M&A를 한 거죠. 구조조정 전에 M&A를 하게 됐는데
더 큰 대기업에서 이제 이 회사를 먹게 된 거죠. 예, 먹게 되어서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이제 대기업으로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존의 임원들이 이제 속아낼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이분 역시도 나오게 되었었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단지 3개월 유급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진로 문제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진로하면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고 거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들조차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취업을 뛰어넘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취업하자마자 아마 사표 쓰고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서도 취업하자마자 1년 4개월 이내에 60%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대기업 들어가면 좀 낫죠. 그죠? 보수나 뭐 근무 환경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중견기업도 그나마 좀 나아요.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더 직장 생활인데요. 그러니까 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걸 미리 조금 더 준비하고, 그리고 다니는 동안에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술을 이렇게 짜면서까지 못 먹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분위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지만 일부 회사들이 아직도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바꿔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직장도 이제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개인도 행복해야 되고, 서로가 이제 성과도 내고 행복에 대한 균형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런 기업 문화, 조직 문화, 또 일하는 문화, 일을 바라보는 문화, 이런 문화들도 사실을 다 진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화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 역시도 사실은 직업 철학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런 비전을 꿈꾸면서 제가 수도권 서울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 하야를 해서 그런 부분의 문화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온 거고, 그런 이야기를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피 터지게 도의를 했는데요. 계속 컨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저는 진로 성숙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로가 다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진로를 생각하는 데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의식을 일깨우는데 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해 나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진로 성숙도, 대한민국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400명 정도 양성했는데요. 앞으로도 100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진로 성숙도를 더 저보다 높여 나가도록 만드는 데 제가 온 힘을 다 바쳐 나가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그날까지 저도 파이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파이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감사합니다.